우리 나이가 되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조용히 멀어지게도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분명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 혹은 말만 많은 사람,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초반 10초에 승부가 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첫 문장으로 호기심을 붙잡고 말만 많은 사람은 서론을 느려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전자는 결론 한 줄로 귀를 멈추게 하고 후자는 배경 설명으로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소개팅에서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한 가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라고 차분히 여는 사람은 관심을 얻고 제가 원래요로 길게 깔아놓는 사람은 미소만 남깁니다. 두 번째 차이는 방향입니다. 상대 중심 혹은 나 중심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이야기에 끌립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질문으로 상대의 시간을 열고 말만 많은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상대의 시간을 닫습니다. 회의에서 지금 팀이 제일 막히는 지점이 어디죠?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의견이 모이고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사람 곁엔 침묵이 앉습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상대 중심은 사람을 모으고 나 중심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공감 후 제안 혹은 단정과 교정. 말만 잘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버거웠을 거예요로 마음을 먼저 바치고 그 다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로 길을 엽니다. 반대로 말만 많은 사람은 원래 그건 이렇게 해야 맞아요로 방어막을 세우게 만듭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그 말 들었을 때 속상했겠다는 한 문장이 대화를 이어주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일상에서 바로 점검해 볼까요? 첫 문장이 짧고 강력한가? 질문이 상대의 오늘을 향해 있는가? 공감이 조언보다 먼저 나오는가?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지금 내 말이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밀어내는지 금방 보입니다. 소개팅, 회의, 가족 대화 어느 장면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질문은 구체적으로, 공감은 한 줄로. 이것만 지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질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붙잡는 10가지 실전 스킬을 실제 문장 예시와 함께 바로 쓰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줄 훅 만드는 법, 딱 한 사람을 정확히 겨냥하는 법, 공감, 요약, 제안 순서를 몸에 붙이는 연습까지 소개팅, 회의, 가족 대화 장면으로 풀어드릴게요.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모이게 하는 말의 기술을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A형일까, B형일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시작이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한 댓글이 다음 영상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호흡을 맞춘 서술형입니다. 긴 문장을 피하고 듣는 분이 따라오기 쉬운 리듬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는 한 줄로 이렇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 마음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결론을 먼저 던지고 질문으로 마음을 열고 공감으로 받쳐주는 태도만 바뀌어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먼저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고 한 번의 말실수가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 말투 하나쯤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도, 동료도, 친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는 말보다 핵심을 먼저 알려주는 말, 나의 정답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는 말에 사람들이 머뭅니다.
결국 말은 배려의 모양입니다. 말투가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왜 꼭 바꿔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정보보다 이야기에 끌리고 자기 이야기에 가장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도입과 갈등, 해결과 변화가 있는 짧은 스토리만 붙여도 몰입이 커집니다. 상대가 말하는 비율을 의식해서 높이면 저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는 인상이 생깁니다. 첫 문장 한 줄이 마음의 스크롤을 멈춥니다. 구체적인 행동 예시가 기억과 실천을 부릅니다. 오프라인 대화와 온라인 말하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첫 문장, 한 사람, 구체성이라는 같은 뼈대를 씁니다. 근거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말투가 명령형과 부정형에 치우치기 쉽고 그 말투가 관계를 경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붙잡는 구조를 한 줄 훅, 명확한 타깃,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했고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스킬로 설명했습니다. 공감이 조언보다 먼저일 때 신뢰가 빠르게 쌓이고 정체성을 알아봐주는 칭찬이 오래 남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결론을 먼저, 질문은 상대에게, 공감은 즉시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은 스스로 가까이 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왜 기분 나빠할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요즘은 싫어할까? 물론 모든 경우가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느낌은 다릅니다. 내가 전한 사실이 상대에게는 단정으로 들릴 수 있고 내가 주려는 도움은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사실보다 공감이 먼저, 판단보다 요약이 먼저, 제안은 맨 마지막에 짧게. 그건 아니야로 시작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로 열어두면 같은 내용도 훨씬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우리 때는이라는 비교는 줄이고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정을 올려놓으면 대화는 다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말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10가지 방법을 더 길고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장면으로 떠오르도록 실제 대화 문장과 함께 천천히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줄 훅을 미리 정하는 연습입니다. 처음 5초가 머무를지 떠날지를 결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면 결론부터 2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가족 대화라면 내가 요즘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뭔지 먼저 듣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소개팅이나 새로운 만남에서는 서로 오늘 딱 한 가지씩만 궁금한 걸 먼저 물어볼까요라고 제안합니다. 길게 깔기보다 결론을 먼저 던지면 상대의 에너지가 아껴집니다. 상대는 그 배려에 반응합니다. 이 한 줄은 텍스트로도 유효합니다. 카톡 첫 문장에 핵심 2줄 공유할게라고 적으면 상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한 줄 훅은 내용보다 태도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아낄게요. 이 메시지가 신뢰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방향을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맞추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부르면 누구도 불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말이 가 닿을 단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퇴근하고 지친 팀원이라면 그 사람은 정확하고 짧은 문장에 반응합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2줄로 드릴게요. 취업 준비 중인 조카라면 넌 이미 잘해왔고 이번에도 해낼 거야라는 인정이 먼저입니다. 부모님이라면 그때 마음이 많이 다치셨죠라는 공감이 먼저입니다. 대상이 좁아지면 단어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면 목소리의 온도도 바뀝니다. 말은 칼이 아닙니다. 말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에게 빛을 모아주세요. 세 번째는 질문으로 문을 여는 습관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상대 말 60, 내 말 40. 이를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딱 어떻게 내려앉았어요? 가장 설렜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질문은 상대의 마음속 문을 안에서 열게 만듭니다. 한번 열리면 대화는 흐릅니다. 상대가 충분히 말하면 나의 말은 훨씬 적어도 깊이 들어갑니다. 말은 채우는 기술보다 비우는 기술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우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모읍니다. 네 번째는 리액션을 따뜻하게 크게 하는 기술입니다. 표정, 추임새, 되묻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표정은 눈을 조금 더 크게, 고개를 살짝 앞으로, 미소를 얹습니다. 추임새는 오, 그건 크다. 헉, 진짜. 이야, 그건 인정처럼. 짧고 가볍게. 되묻기는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때 표정이 어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럼 흐름을 이어주는 한마디로. 리액션이 좋은 사람 곁에는 대화가 쌓이고 대화가 쌓이면 신뢰가 쌓입니다. 리액션은 말을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매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 요약 제안의 순서를 입에 붙이는 일입니다. 이 순서는 마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대화의 충돌을 막아줍니다. 먼저 공감합니다.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었겠다. 다음은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 생각이 가장 컸던 거네. 마지막에 제안을 아주 짧게 올립니다.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때? 조언은 세 번째에 그것도 짧게. 앞에 두 단계가 채워지면 제안은 뜨겁지 않게 들어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말도 날카로워집니다. 순서를 지키면 같은 말도 다정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칭찬의 위치를 바꾸는 연습입니다. 표면을 칭찬하는 대신 정체성을 칭찬합니다. 예쁘다, 멋지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칭찬은 다릅니다. 너는 꾸준함이 제일 대단해.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힘이 있어. 내가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가는 태도가 난 가장 좋더라.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알아봐 줄 때 강하게 끌립니다. 이 칭찬은 상대가 다음에 나를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은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말투에서 단정과 공격, 설교를 빼는 일입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말투가 바뀌면 전혀 다른 말로 들립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문장에 담긴 사실은 하나지만 그 말이 남기는 기분은 여러 개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령 대신 제안, 단정 대신 의견. 들리는 맛이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이 편안해지면 같은 조언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좋은 정보도 잔소리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나도 그래로 거리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인간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느낄 때 마음을 엽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당신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줄만 얹고 다시 공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내 경험을 길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그래는 인정의 신호입니다. 같은 편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켜지면 상대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홉 번째는 예전에 들은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꺼내는 정성입니다. 지난번에 이직 고민한다 했었죠. 요즘은 어때요? 동생 수능 본다고 했었는데 결과 잘 나왔어요? 그때 다이어트 시작한다 했죠.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말재주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사람별로 한 줄씩 적어두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정성이 호감도와 신뢰도를 크게 올립니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기억한다. 이 느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10번째는 떠날 때 한마디로 다음 만남을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얘기 재밌었어요. 다음에 당신이 말한 그 가게 같이 가요. 지금은 여기까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2라운드로 이어가요. 이렇게 구체적인 한 가지를 걸어두면 다음 만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 멘트가 사람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마지막은 다음의 시작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관계는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루 세 문장을 아침마다 거울 보고 말합니다. 그렇구나. 고마워. 잘하고 있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부엌이나 책상 앞에는 대체 문장 노트를 붙입니다. 왼쪽에는 내가 자주 쓰는 부정 문장, 오른쪽에는 바꿔 말하기. 안 돼, 옆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 우리 때는 옆에는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루가 끝나면 세 줄을 적습니다. 오늘 잘한 말 하나, 아쉬운 말 하나, 내일 바꿀 말 하나. 일주일만 지나도 패턴이 보이고 보이는 순간부터는 바꾸기가 쉬워집니다. 주말에는 배우자나 친구와 역할극을 해봅니다. 공감 요약 제안의 순서를 입으로 여러 번 통과시키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옛날 말투가 튀어나오면 아차, 지금 그 표현은 고칠게요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성실한 시도를 더 신뢰합니다. 억지로 바꾸면 오래 못 갑니다. 진심이 담기면 천천히라도 달라집니다. 인정이 먼저입니다. 아, 이 방식도 괜찮구나. 지금 방식을 먼저 이해해보자. 마음 바깥의 문장을 마음 안쪽의 태도로 받쳐줄 때 말은 자연스럽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했습니다.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말 한 문장이 관계의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그 한 줄이 내일의 인연을 데려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물었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혹은 말만 많은 사람. 나는 어느 쪽일까요? 이제 차분히 답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 쪽으로 발을 옮기셨습니다. 첫 문장을 짧게 고르고 질문으로 마음을 열고 공감으로 받쳐주면 당신의 말은 오늘 이후 사람을 모으는 말로 바뀝니다. 시작은 미세하지만 관계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집 앞에 켜두는 등불입니다. 너무 밝으면 눈을 찌르고 너무 어두우면 길을 잃게 합니다. 적당한 밝기의 등불은 길을 비추고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공감은 불꽃이고 질문은 등불의 방향이며 결론 한 줄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먼저 켜고 불꽃으로 따뜻함을 더하고 방향을 상대에게 맞춰주면 늦은 밤에도 사람들은 당신의 현관으로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 현관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말의 세계관입니다. 혹시 마음 한쪽에서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을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바꿀 수 있을까? 괜히 어색해졌다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평생 입에 밴 말투를 바꾸는 일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그러나 낯설문 잠깐이고 관계는 오래갑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한 번만, 내일 한 번만, 모레 한 번만. 그 세 번의 공감 요약 제안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주변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아, 말한 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단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휴대폰 메모장 첫 줄에 오늘의 한 줄 훅을 적습니다. 결론부터 2줄로 말씀드릴게요. 혹은 내가 요즘 제일 신경 쓰는 걸 먼저 듣고 싶어? 오늘 반드시 한번 씁니다. 둘째, 오늘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줄로 기록합니다. 이직 고민, 다음 달까지 결정. 손자 축구 동아리 합류. 이 메모는 다음 만남의 첫 문장이 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입으로 3문장을 말합니다. 그렇구나. 고마워. 잘하고 있어. 짧지만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생활 루틴이 됩니다. 여기에 일주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월요일에는 한 줄 훅만 연습합니다. 화요일에는 상대말 60%를 의식합니다. 수요일에는 리액션 3종을 크게 해봅니다. 목요일에는 정체성 칭찬 한 줄을 남깁니다. 금요일에는 공감 요약 제안 순서를 체크합니다. 토요일에는 기억해서 다시 꺼내기를 실험합니다. 일요일에는 다음 만남을 예약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씁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의 말은 이미 다르게 들립니다. 그 다름은 당신만 알지 않습니다. 가족이, 동료가, 친구가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말이 편하고 따뜻해졌어요. 이 한마디가 다음 주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혹시 관계가 이미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아주 작은 출발점부터 시작하세요. 전화가 부담된다면 문자로 먼저 건네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 얘기가 생각났어. 다음에 내가 말한 그 가게 같이 가자. 이 문장은 사과도, 변명도, 설교도 아닙니다. 오직 관계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다정한 노크입니다. 문은 안에서만 열립니다. 우리는 그저 꾸준히, 정중하게 노크하면 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혹은 말만 많은 사람.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보면 답은 선명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의 이름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선택하는 습관의 이름입니다. 결론을 먼저 고르고 한 사람을 정확히 떠올리고 공감을 한 줄로 먼저 건네는 습관. 이 습관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 모임에서든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지키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먼저 다음을 약속하는 중심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말은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말이 자라면 관계가 커지고 관계가 커지면 삶이 넉넉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요청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도움이 되었다 느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기 점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A형, 상대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혹은 나는 B형,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한 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이 채널의 작은 등불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의 길을 비춥니다. 마지막 문장은 아주 간단히 남기겠습니다. 당신에겐 그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른 한 문장이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얘기를 더 듣고 싶어? 그 한 줄이 내일의 인연을 데려옵니다. 감사합니다.